우리 그 소득세 이론 교재는 12페이지고, 비과세 사업소득은 시험에 잘 나와요. 비과세 사업소득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여기 빠진 내용이 있어요. 교재에. 곡물 및, 교재에 빠져 있어서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를 해요.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한다. 이유는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이 아닌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은 10억 원 이하는 비과세, 10억 원 초과액은 과세. 하나 적어두세요.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 곡물 및 식량 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은 10억 원 이하는 비과세. 10억 원 초과액은 과세. 곡물은 뭐 쌀농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쌀농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가 되니까 소득세법상 비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가 부업소득, 농가 부업소득은 축산, 양어,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런 거에 대해서 예, 부업 규모의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 부업 규모의 축산 소득은 전액 비과세,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 이거 축산은 이거 다 얘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축산, 다 포함이 아니구나. 요거. 축산이나 양호. 부업 규모의 축산이나 양호. 이런 것들은 전액비과세. 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 등 소득하고 기타의 부업소득,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이렇게 합친 금액은, 그죠? 연간 얼마까지? 3천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고공품은 멍석 등과 같이 곡식의 이삭을 떨어내 줄기로 만든 공예품을 얘기하고 농가 부업규모 축사는 젖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 양봉 100군 등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냥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소득, 어?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은 전액비과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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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빠졌는 또 내수면 어업 및 연근의 어업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한대요. 내수면 어업 및 연근의 어업 소득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전통주 제조소득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경우는 1,20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 연간.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 나무를 5년 이상 키워서 벌채하거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연간 600만 원까지 비과세. 얘는 외울 때 거꾸로 올라오시면 돼요. 조림기간이 5년 이상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한 소득은 연간 600만 원. 전통주 제조소득은 연간 1,200만 원. 그리고 얘가 예전에는 1,800이었어. 1,800. 그래서 외우기 좋았었는데 3,000원 올라간 거지. 3,000원으로. 예.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소득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어로업 소득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600, 1,200, 3,000, 5,000. 600, 1,200, 3,000, 5,000. 전각, 밭이나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비과세. 전이나 밥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비과세입니다. 저희 집이 그 안성동이라서 그 호서대학교 뒤쪽이거든.
백원사 가는 길에. 그래서 거기 보면 놀고 있는 임야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임야 가지신 분들이 그 주변 분들이 그 텃밭 가꾸면 그냥 거의 무료로 빌려줘. 무료로. 근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예, 뭐 논이나 밭을 쓰라고 뭐 빌려주고 예, 임대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전에 비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텃밭 가꾸는데 거기 동네 사시던 분이 그 뭐지 산딸기? 산딸기를 그 텃밭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양도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셨어요. 그냥 우리 보러 하라고. 아버지 보러.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산딸기 매년 그거 뭐지? 산딸기 따갖고 팔면 100만 원 정도 남더라고. 이런 거 녹화 돼도 되나? 하여튼 그래. 그다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임대소득. 하나의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은 전액 비과세. 단, 기준 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나 부계주택 임대는 1세대 1주택 임대라고 하더라도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세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예전에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였어. 근데 지금 비과세에서 빠졌어요. 지금 비과세는 아니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여기는. 예전에는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가 비과세였는데 지금은 비과세는 아니고 예,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적 분리과세 이렇게 표현해. 선택적 분리과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자, 분리과세 시세액은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필요금별 마이너스 공제금액의 14% 세율로 분리과세한대요.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 분리과세 할 때는 몇 프로 세율로 분리과세? 14%. 필요경비는 예,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50%를 민간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주고 가세표준은 예, 임대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는 예, 임대소득 소득공제 빼서 구하는데 예, 임대주택 미등록자는 200만 원을 예, 소득공제해주고 공제금액 200만 원 공제해주고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는 400만 원을 공제해준대 공제. 400만 원 공제해주는 사람은 임대주택 등록자로서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 민간주택 4년 이상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 이상으로 등록을 해야 되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 인상률 연 5%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 결국은 어, 민간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수익금액에서 필요금비 몇 프로 빼주고 60% 빼주고 공제금액은 또 얼마라는 거야? 4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400만 원. 그렇지 않으면 필요금비가 50%고 공제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은 무슨 표준에? 가세 표준에 몇 프로? 14%, 14%.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75% 빼서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예, 주택임대 미등록자는 감면세액 혜택이 없다. 요게 좀 헷갈리게 나와서 우리 교재에다가 이거 갖다 놨나? 아니면 이거 내가 여기다가만 해놨나? 다른 교재에 있는 거 참고로 갖다 놓은 거고 이거는 임대주택 등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리과세 시 차등으로 적용한다.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율이 임대주택 등록자는 60%, 미등록자는 50%.
공제 금액은 임대주택 등록자는 400만 원, 미등록자는 200만 원, 단 주택임대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거 적용하고요. 세액 감면. 등록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 한호. 하나의 주택만 임대한 경우는 3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은 75%, 임대주택을 두 채, 2호가 이제 두 채라고 보시면 돼요. 두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감면세액이 20%,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은 50%를 공제한다. 나오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그 다음에 우리 13페이지 하면 사업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계산식을 보면 이론상으로는 직접법이에요. 이론상으로는 무슨 법? 직접법에 의해서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에서 무슨 경비, 필요금표에서 우리가 사업소득 금액 구하는데 이렇게 직접법으로 하면 이중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있다. 이론상 직접법으로 하면 이중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중 장부를 왜 만드냐면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이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과 필요금비인데 기업회계하고 소득세법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기업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소득세법상 총수익 금액과 필요금비로 따로 또 분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직접법이고 실무상으로는 무슨 법이다? 간접법이다. 간접. 실질적으로 세법과 기업회계가 다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일부만 차이 나다 보니까 기업회계와 소득세법상 차이만 조정하는 무슨 조정?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간접법을 사용하는데 간접법은 기업회계상 무슨 순이익에 출발해서 단기순이익에 출발해서 총수익금액 산입 및 필요금 및 불산입은 더해주고 이걸 우리가 가산조정이라고 해요. 가산조정. 총수익금액 산입 및 필요금 및 불산입은 더해주고 필요금 및 산입 및 총수익금액 불산입 차감조정은 빼줘서 차가간 소득금액이 나오고 음, 기부금은 비용이다 보니까 필요금비에 산입이 돼서 소득금액 계산할 때 빠져 있는데 예, 기부금이 일정 한도까지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한도 초과한 금액은 다시 더해서 모든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의 세무조정 요거 같이 필기 한번 할게요. 사업소득의 세무조정 사업소득의 세무조정은 첫 번째 그 교재에 없는 거예요. 총수익금액 산입은 총수익금액 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수익에 해당이 되면 수익에 해당되면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총수익금액 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을 안 했지만 소득세법상 수익에 해당되면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소득세법상 수익이 아닌 경우 그럼 소득세법상 수익이 아니면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빼줘야 된다. 그지? 소득에서 빼줘야 된다. 그게 총수익금액 불산입이고 필요경비 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비용에 해당이 되면 소득에서 차감해야 된다.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을 했지만 소득세법상 비용에 해당이 안 되면 소득에서 빼줘야 된다. 필요경비 불산입. 빼줘야 되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 불산입은 소득에 다시 더해줘야 되는 거죠. 비용 인정이 안 되니까. 필요경비 산입은 비용으로 인식을 했지만 아니,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소득세법상 비용인 경우는 예, 소득에서 차감해야 된다. 필요경비 산입. 비용으로 인식해서 소득에서 이미 차감을 했는데 세법이 못된 비용이 아닌 경우는 그지? 아닌 경우는 다시 소득에 더해줘야 된다. 필요경비 불산입. 여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대한 예를. 세무1급 올라가면 똑같은 예를 들어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년도에 수탁자가 위탁 상품을 원가 1,000만 원을 2천만 원에 판매하고 12월 20일 판매하고 판매하였으나 전년도에 수탁자가 위탁 상품 원가 1,000만 원을 2천만 원에 12월 20일 판매하였으나 판매됐다는 통지를 음, 당년도 당년도 2월 20일에 통지한 경우 통지하고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다. 전년도에 수탁자가 위탁 상품 원가 1,000만 원을 2천만 원에 12월 20일 판매하였으나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 팔았어요? 실제는 전년도에 팔았죠. 근데 판매됐다는 통지를 언제 한 거야? 전년도에 서 이번 연도에 서 이번 연도에 하고 이번 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 빠진 게 있구나. 이게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예요. 무슨 주의?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총수익 금액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식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총수익 금액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필요경비 인식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회사는 상품 팔았다 무슨 매출 수익으로 2천만 원. 만약에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상품 매출이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상품을 원가 얼마짜리를 1,000만 원짜리를 주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했다. 그러면 세법이 볼 때는 얘를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전년도에 회사가 수익 잡고 하는 금액을 원가를 비용 잡았으면 세법도 수익이고 세법도 비용이니까 이렇게 하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차이가 없으면 원래 조정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회사가 얘를
전년도의 수익과 전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았다. 이해가요? 무슨 얘기인지? 어? 인식을 했을 때는 차이가 없으니까 회사와 세법의 차이가 없으니까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데 회사가 이런 회계처리를 했다 안 했다. 전년도에 안 하고 이번 년도에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회사는 뭘로 인식했지만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다 안 했다. 안 했지만 세법상 어디에 들어간다. 수익에 들어가니까 소득을 증가시켜주는 얘기지. 그지? 그게 총수익금액 산입이라는 얘기예요. 총수익금액 산입. 상품 매출 누락 2천만 원. 그리고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지? 그러면 비용으로 인식한 만큼 소득이 줄어야 되니까 그게 무슨 경비 산입? 필요 경비 산입이라는 얘기예요. 매출원가 누락 1천만 원. 근데 얘가 이제 당년도로 넘어와서 회사가 전년도에 수익하고 비용 안 잡은 거를 이번 연도에 수익과 비용 잡았다는 거. 이번 연도에 수익과 비용으로. 근데 세법이 볼 때는 얘 전년도에 파는 거지. 그지? 이번 연도에 파는 게 아니니까 세법은 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 전년도의 매출이고 전년도의 매출원가지 이번 연도의 매출과 이번 연도의 매출원가가 아니다. 그지? 그러면 또 회사와 세법과 뭐가 발생해? 차이가 발생하니까 뭐 해줘야 돼? 세무 조정을 해줘야 돼요.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 우리가 총수익금의 불산이. 전기 상품 매출 누락 2천만 원이고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니까 필요경비 불산이. 전기 매출원가 누락 1천만 원. 그리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월 입금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입금? 2월 입금. 전기 이전 수익 누락분을 단기에 인식한 경우에 그지? 2월 입금. 그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걸 그 이번 연도 넘어와서 인식시켰다. 그지? 하지만 얘는 이번 연도 수익이다. 이번 연도 수익이 아니다. 이번 연도 수익이 아니니까 총수익 금액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지? 총수익 금액 산입.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수익에 해당이 되면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된다. 총수익 금액 산입.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에 해당되는 거.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상 비용에 해당되면 소득을 줄여줘야 된다. 필요금비 산입. 소득세금의 불산입은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소득세법상 뭐가 아닐 때? 수익이 아닐 때. 회사는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수익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총수익금의 불산입.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필요금비 불산입. 여기까지 필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